다이빙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춘 다양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산호초나 따뜻한 바다 외에도 호수, 저수지, 샘, 침수된 돌산, 강 및 인공적으로 조성된 다이빙 환경 등에서 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다이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6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지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온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도 수온에 따라 층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차가워집니다. 어떤 수심에서 온도가 내려가는가는 환경, 계절 및 물의 움직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수심에 따라서 노출 보호를 갖추는 것이지요. 시야 범위는 1m 또는 수피트 정도에서 30m 또는 100피트 이상인데요. 보통 수평으로 얼마나 멀리서 다이버를 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기 속의 황사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부유물이 많으면 시야가 줄어들죠. 물의 움직임, 날씨, 플랑크톤 및 바닥의 구성 성분에 따라 부유물도 달라지고 시야도 더 낮아집니다. 시야가 좋지 않다고 다이빙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보는가보다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시야가 낮을수록 버디와 떨어지기 쉬우니 가까이 붙어서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확인하세요.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보통 더 많이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강과 상승 중에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닥이나 줄을 따라서 하강과 상승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고물이 없다면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해서 본인의 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할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다이빙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했을 때는 중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깨끗하더라도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참고물을 활용하세요. 또한 서로 볼 수 있더라도 버디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꼭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다이버에게 영향을 주는 물의 움직임은 파도와 조류 2가지인데요. 파도가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단원의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한 조류가 아닌 이상 조류를 거슬러 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때에는 조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죠. 조류는 보통 수면에서 가장 강하고 바닥에서 가장 약하므로 조류가 있을 때 다이빙을 할 계획이라면 수면에서 장거리 수영을 하지 마세요. 조류가 약한 곳 근처로 이동하여 다이빙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빙 방향을 돌릴 때 조류에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 출수 지점 쪽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죠. 특히 수면에서는 조류가 아주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류를 거슬러 수영하지 마세요. 체력이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조류를 건너 수영하여 해안에 도달하거나 다이빙 보트의 뒤에 있는 트레일 라인까지 도달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조류에서 빠져나오세요. 보트 다이빙 시 조류 때문에 보트에 닿을 수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버디와 떨어지지 말고 BCD를 부풀리고 신호기구를 사용해서 보트의 픽업을 요청하세요.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 조류를 이용해 흘러갈 수 있어서 조류에 대처하기 쉬운데요. 해류가 강하면서도 다이빙 장소로 인기 있는 곳에서 다이빙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죠. 패디 드리프트 다이버 코스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닥의 구성 성분은 모래, 진흙, 바위, 산호 또는 식물일 수 있고 다이빙 장소들은 대부분 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닥이 어떤 형태이든 가능한 바닥과 접촉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바닥을 휘젓게 되면 시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상과 창상을 예방하고 수중 생물들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선형 장비를 갖추고 중성 부력 상태로 바닥 위에 머무르세요. 꼭 바닥에 닿아야 한다면 예민한 수중 생물들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을 선택하여 조심스럽게 착지하세요. 핀 끝으로 접촉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손과 발의 위치에 주의하세요. 해변 다이빙 중에 걸어서 입수 또는 출수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다이빙 중에 바위로 인한 창상이나 수중 생물로 인한 자상을 예방하기 위해 웨트수트 부츠를 착용하세요. 수영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깊이까지 걸어가세요. 일광은 수중에서 다이버가 확보할 수 있는 빛의 양에도 영향을 주지만 태양에 의한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다이버들이 흔하게 입는 부상이지만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그늘에 있으면 됩니다. 옷으로 잘 감싸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피부가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기간 밝은 햇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이 손상될 수 있으니 품질 좋은 선글라스로 보호하세요. 민물에서도 바닷물에서도 멋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죠.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다이버의 기술은 통하지만 보통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물은 밀도가 낮아 웨이트가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 바닷물에서 민물 또는 민물에서 바닷물로 이동할 때는 웨이트를 적절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해양 환경은 수중 생물들이 더 많고 물의 움직임, 즉 파도, 조류, 조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민물 환경에서는 바닥을 휘저을 확률이 훨씬 높고 레크레이션 수심 범위에서도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수온 약층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지요. 다이버로서 다이빙 상황 평가 능력을 기르세요. 여러분의 강사, 다른 다이버 및 경험을 통해 상황 평가 방법을 배우게 되면 날씨, 계절, 물의 움직임, 물의 상태, 다른 다이버의 온라인 보고서나 이야기, 비슷한 장소에서 한 다이빙을 바탕으로 다이빙 상황들을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이빙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이 평가에 포함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장소나 다른 날을 선택하세요. 다이빙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다이빙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직접 내려야 합니다. 일장에서 다루었듯이 환경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특정 환경에서의 특별한 점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다이빙을 더욱 안전하고 신나고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버에게는 한계가 있죠. 새내기든 베테랑이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훈련 및 경험상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한계 이내에서 머물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중요한 원칙인데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한계 이내에 있지 않았을 때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먼저, 일부 다이빙 형태의 경우 내포된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이빙 시 안전 불감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으면 때때로 한계를 넘게 되죠. 예를 들어 특별한 훈련이나 장비 없이 난파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요. 또한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니 대처할 수가 없게 되죠. 불안하여 잠재적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가 본인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점차 경험을 쌓아서 본인의 한계를 늘려나가세요. 억지로 한계를 넘어서거나 불편할 정도로 다이빙하도록 권하는 동료와 다이빙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다이빙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맞게 하라고 하는 버디와 다이빙하도록 하세요. 안전뿐 아니라 다이빙을 즐겁게 하려면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다이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는 재미는 바로 다이빙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죠. 어쩌면 여러분이 다이빙을 즐기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수중생물들 대부분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해롭지 않습니다.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수중생물과 수동적 또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중생물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주변의 수중생물을 배려하면서 이동하세요. 방해하지 않을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능동적 상호작용은 직접 수중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수중생물을 건드리거나 움직이거나 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일부의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능동적 상호작용은 대체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수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세요. 수중생물은 대체로 해롭지 않지만 일부는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대개 찌르거나 침을 쏘거나 무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찌르거나 침을 쏘는 것들에는 해파리, 불산호 및 비슷한 종, 솔배 간팽이나 쏨뱅이와 같은 가시물고기, 가오리, 성게,
청자고둥이 있습니다. 무는 것들에는 곰치, 상어, 창꼬치류, 문어 및 랍스터, 게가 있습니다.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은 결과적으로 다이버가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수중생물이 방어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서 대하면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바닥 접촉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익스포저 수트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또 손발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수중동물을 건드리지 마세요. 잘 알지 못하는 종류는 특히 조심하세요. 거대한 상어처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있으면 바닷가 가까운 곳이나 근처에서 정지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동물을 향해 수용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세요. 그냥 지나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면 바닥에서 출수 지점으로 침착하게 수용해서 물 밖으로 나가세요.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은 대체로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성가신 것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호흡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CPR을 실시하고 심각한 출혈을 처치하세요.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반응이 명백하거나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응급사태에 관해서는 패드 레스큐 다이버, 이멀전시 퍼스트 리스폰즈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케어 코스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수중생물로 인한 부상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을 떠올리겠지만 켈프나 기타 식물도 잠재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엉킴 현상인데요. 키트를 유선형으로 하고 식물이 무성한 지역을 피하세요. 만약에 걸렸다면 뒤로 빠져나오되 회전하지 마세요. 회전하면 식물이 감겨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필요하다면 버디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세요. 해변은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이면서 지역에 따라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버디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다이빙을 계획한 후 해변에서 다이빙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마스크, 핀, 스노클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향해 걸어간 다음 입수 전에 마스크와 스노클을 착용하세요. 걸어서 입수하고 출수할 수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부두에서 자이언트 스트라이드로 입수하고 사다리를 타고 출수하거나 계단을 통해 입수 및 출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 걸어서 입수할 때는 바닥 구성과 혹시나 밟힐지 모르는 위험한 또는 민감한 수중생물에 주의하세요. 발을 보호하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한 다음 핀을 착용하기에 적절한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빙 장소에 따라 하강한 다음 바닥으로 이동하거나 수면에서 이동한 다음 부표 라인을 따라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와 반대로 상승하고 출수합니다. 걸어서 입수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수영하기 알맞은 수심까지 다른 방법으로 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다이빙을 계획할 때는 출수 중에 필요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해야 하는 다이빙 장소도 있는데요. 즉, 새내기 다이버는 허리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입수해야 합니다. 물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면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도는 자신의 높이보다 약간 깊은 물에서 부서지며 서프를 형성하는데요. 바닥이 끌리면서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죠. 즉, 파도가 부서지는 곳을 주목하면 수심을 알아낼 수 있겠지요. 파도는 서지와 역류를 일으킵니다. 서지는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며 높은 파도 때문에 발생하죠. 서지 때문에 바위나 위험한 물체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지는 깊은 곳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역류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생긴 물이 바다 쪽으로 돌아가면서 밀려오는 파도 아래쪽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파도가 크고 비치가 비탈질수록 역류가 강해집니다. 역류에 휘말리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지만 약한 서프에서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보통 각을 이루며 해안에 접근하는데요. 때문에 연안류가 발생하죠. 연안류는 해안선과 평행을 이루며 흐르고 다이빙 중에 다이버를 해안 아래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이빙 중에 조류 속으로 이동하도록 계획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출수하도록 계획하면 됩니다.
바닥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장애물이 막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 파도가 이 장애물을 강하게 밀어젖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물이 바다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치면 흐름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안류라고 하죠. 이안류에 휘말리면 빠른 속도로 해안에서 먼 곳으로 떠밀려가며 굉장히 강해서 거슬러서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대체로 이안류 때문이라기보다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안류를 만나면 맞서지 마세요. 사라질 때까지 BCD를 팽창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속도로 이안류를 가로질러서 수영한 다음 해안으로 돌아오세요.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이안류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면의 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깊은 곳에 물이 올라와서 수면의 물을 대체하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용승이 일어나면 다이빙 상황이 맑은 시야로 되지만 수온이 내려가므로 노출 보호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은 바다를 잡아당겨서 약간 볼록하게 만드는데요. 지구의 자전에 따라 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간만이 일어납니다. 간만은 조류를 일으키는데 특히 좁은 지역 안팎으로 흐를 때 그렇습니다. 조류는 수심과 시야에 영향을 줍니다. 조수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부터 눈치 못 챌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의 가장 적절한 때는 만조인데요. 지역의 간만의 시간 및 높이